예, 오늘은 급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수열의 극한값에서도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급수의 성질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N의 급수가 S로 수렴을 하고요. BN의 급수가 T로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수렴이 보장됐을 때 합차에 대한 성질이 극한값이 보장이 되고요. 실수배까지가 보장이 됩니다. 좀 다르죠. 뒤에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극한에서는 네 가지가 보장이 됐죠. 합차, 그 다음에 실수배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억나시나요? 곱셈과 나눗셈이 보장이 되었지만 우리 급수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은 보장되지 않고요. 합차와 실수배만 보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배에 대한 표현이었고요. 이제 합차에 대한 표현은 뭐 쉽게 학생들이 보면 아시겠죠? 복보동순도 이제 익숙하고요. 더하기는 더하기끼리, 빼기는 빼기끼리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이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오답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극한에서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곱에 대해서도 수렴한다면, 자, 수렴이 전제 조건입니다. 되고 나눗셈에 대해서도 수렴한다면 이렇게 갈 수 있었죠. 물론 분모가 0으로 가는 것만 피하면 되고요. 다만 급수의 경우는 수렴하더라도 곱에 대해서라든지 곱에 대해서 보장이 안 돼 있고요. 자, 나눗셈에 대해서도 보장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 따로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두 수열 AN, BN의 일반항이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자, 급수 AN, BN에 대한 급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그냥 시그마, 그러니까 AN의 급수, BN의 급수를 따로 구해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AN, BN의 새로운 수열, 곱의 수열을 새로 찾으셔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급수의 기본 성질에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N은요. 먼저 나열을 해볼까요? A는 잘 보시면 분자를 보면 홀수가 들어가면 0이 돼요. 짝수가 들어가면 위에가 2가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0이고 두 번째는 뭐로 구하면 되겠죠? 세 번째 0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분모를 한번 볼까요? 분모는 n에 1이라면 1이었잖아요. 1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홀수라는 0이니까 상관없고 짝수부터 넣을까요? 그럼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되겠죠? 8에서 7. 그죠? 한 번 더 넣어볼까요? 6을 넣으면 11분의 2. 뭐 이렇게 가겠네요. 자, 저런 모양이 되고요. 자, 이제 BN을 보시면 BN은 자, 1을 넣게 되면 5분의 3. 그럼 2를 넣게 되면 7분의 3. 그죠? 자, 그 다음에 9분의 3. 약분하면 안 되죠. 형태를 우리가 보려는 거니까 11분의 3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분의 3. 뭐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지금 6을 넣었을 때 1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N, BN에 대한 수열을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 공간 때문에 자, AN, BN에 대한 수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0이 된 부분은 없애버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곱하는데 여기도 역시 약분하지 마시고 3 곱하기 7에 첫째 항이 3 곱하기 7분의 6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2 곱하기 3은 6이고요. 자, 7 곱하기 11이에요. 그죠? 또 그 다음에 6이고 이번에는 11 곱하기 1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합을 더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더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약분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방금 이렇게 곱하면서 3 약분해서 7분의 2라고 적으면 규칙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형태를 그대로 남겨 놓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AN, BN을 부분합을 구할 때는 K가 1부터 N까지. 그죠? 위에 6. 자, 밑에는 3, 7, 11로 가니까 4K-1 되겠죠? 4만큼 증가고요. 뒤에는 4K 더하기 3이 되겠네요. 자, 수열의 지식은 필요하죠. 또 부분합 구하기 위해서 분분수 써야겠네요. 자, 차이가 얼마죠? 4고 6이 있으니까 2분의 3으로 빼버리고요. 자, 4K-1분의 1, 4K 더하기 3분의 1.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이야기 어떻게 갈지 아시죠? 1 넣고 2 넣고 되면 하나씩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이제 1 넣었던 항의 첫 번째가 남고 n을 넣었던 마지막 항이 남겠죠. 꼭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했던 부분합은, 제가 부분합을 먼저 적을게요. 부분합은 2분의 3에, 그죠? 자, 아까 1을 넣으시면 앞에는 3분의 1이 남나요? 자, 1을 넣게 되면 3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1을 넣으면 3분의 1이고 7분의 1에 두 번째 1을 넣어서 7분의 1이 없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n을 넣으면 4n 더하기 3. 그래서 그 규칙은 확인하시고 여기까지가 일반 항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한 부분합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n을 무한대로 하시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극한값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0으로 가죠? 3분의 1로 가니까 2분의 3 곱하기 3분의 1에서 극한값이 2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뭐냐면 그 급수에서 합차와 실수배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곱과 나눗셈은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항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 구해서 부분합을 구하셔서 극한을 하는 과정을 그대로 거쳐 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열은 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형태를 잘 보존하셔서 규칙성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수열을 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수열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습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급수에서의 중요한 성질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